권리 분석 상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례죠?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명동에 있는 꼬마 빌딩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명동 꼬마 빌딩이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을지로 입구역과 명동역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명동의 중심이죠. 명동길에 인접해 있고요. 골목 안쪽이긴 하지만 상당한 유동 인구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메인 상권인 것 같은데 물건 정보는 어떠하죠? 5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토지는 18평 정도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3층 건물인데 한 층당 17평 정도 하네요. 토지 면적이 18평이고 바닥 면적이 17평 정도니까 건폐율은 약 90% 정도 되고요. 연면적은 약 51평이니까 용적률은 약 270% 정도 돼 보입니다. 메인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용적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여기는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법적인 용적률 최하인 400%를 적용받기 때문에 좀 더 중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곳은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된 곳이라서 높이 20m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죠? 옆에 나와 있는 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명동 관광특구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높이 20m 이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봐왔던 경매 유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형식적 경매? 네, 상세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매 종류에는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가 있다라는 거는 다 아시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형식적 경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청구 금액도 0원입니다. 그럼 형식적 경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형식적 경매 종류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 사건인데요. 공동 소유자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서 이 법적 절차인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처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가지고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이 경우에는 한 명의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법원에서는 현물 분할 판결, 그다음 가격 배상 판결, 가격 분할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현물 분할 판결이나 가격 배상 판결은 아무래도 당사자 일방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법원에서는 가격 분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가격 분할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는 뭐죠? 네, 말 그대로 부동산을 처분하고요. 그 대금을 각 지분권자의 비율대로 나눠 갖게 하는 것인데요. 공건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는 어떤가요? 자, 등기부등본 요약을 한번 보시면은 강제경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아서 현재 경매를 신청한 건입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으로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황 조사 내역을 보시면은 임차인도 없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 매매를 통해서 사는 거와 거의 비슷한 물건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정가나 시세 정보는 어떤가요? 네, 감정은 2019년 7월에 매겨졌는데요. 감정가는 약 50억 원이고요. 한 번 유찰돼서 최저 입찰가는 지금 현재 4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주변 시세는 우리가 이제 밸류맵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류맵에서 평가한 이 물건 정보를 한번 보시면요. 자, 유동인구와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맵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지옥션에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유사한 물건들을 한번 보실까요? 서쪽으로 한 20m 정도에 있는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 1월 달에 거래된 내역이고요. 토지나 건물 면적은 이 경매 물건보다는 약간 좀 넓지만 108억에 거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보다는 약간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요. 인근에 있는 다른 매매 정보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입찰가 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1, 2층에 임대문의 관련 정보가 있어요.
네, 사진을 보니까 뭐 임대를 구한다는 그런 표식이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공실로 추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메인 상권에서 건물 전체가 그것도 1년 넘게 공실인 이유가 있을까요? 추정일 뿐이지만 아무래도 그 공유자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금 공실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 신청 채권자가 2016년 2월 달에 일부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 달에 경매 신청을 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공유자가 지분을 취득할 당시죠. 2016년 2월 전후로 해서 다른 공유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가를 임대로 내놓는 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입찰 팁을 말씀해 주신다면? 건물 주변의 시세나 입지, 특히 이제 명동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최저가 40억 원은 거의 금매가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메인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개 호수의 상가가 나온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큰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뭐 한중 한일 간의 그 국제 관계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명동 특성이 관광 특구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을 구상하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이라면 적정한 입찰가를 선정하고 향후 자금 계획을 충실하게 세운 뒤에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형식적 경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사례를 가지고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